지난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혁신보고서에서는 혁신학교가 학교 문화와 조직문화의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 학생 만족도 및 정기적 영역의 성취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학업 성취도 논란,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저항과 함께 교육감 교체에 따른 가치 판단과 정책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경기와 충북처럼 혁신학교를 폐지한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국교위가 지적한 대로 학업 성취도 저하를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 진보적 교육감들이 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경기와 충북 지역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학교를 일반 학교로 전환해서 다른 학교들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도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에 김상군 경기도 교육감이 광주시의 남한산 초등학교를 처음 시범학교로 지정한 이후 주로 진보 교육감들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5 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하면 서울의 혁신학교는 2011년에 29개교가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초등학교 183개, 중학교 49개, 고등학교 18개, 특수학교 3개, 총 253개 교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보호자 동의율 모두 50% 이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교육청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4년간 지정하게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는 교원과 학생 보호자 동의율이 모두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신규의 경우 4년 동안 매년 4,500만원 내외, 재지정의 경우 매년 3,5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4명 이하로 편성되도록 지원받습니다.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장 공모제 운영이 지원되고 초등은 교원 정원의 30% 이내, 중등은 교원 정원의 25% 이내에서 교사 초빙을 할 수 있는 등의 인사 지원도 주어집니다. 교사 초빙은 타 지원청 소속 교사의 초빙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전입 희망을 받아 배정하는 전입 요청도 지원됩니다. 초등은 신규 지정 첫 해 전입교사 100% 전입 요청이 가능하고 중등은 신규 지정 첫 해와 2년차까지 각각 50% 이내까지 전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교육혁신, 미래교육 실천 모델 학교로서 학교의 총체적 변화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교육 공동체 간 존중과 공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협력적 학교 운영 모델 제시, 네트워크에 기반한 학교 간 동반 성장 모델 구현을 혁신학교 추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혁신학교의 추진 목표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교위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혁신학교는 일종의 정책 유행이 아니라 비전과 철학의 공유,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참여와 학교 민주주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혁신학교만 별도의 예산과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 초기에 29개에 불과한 혁신학교에만 별도의 예산과 인사상 특혜를 부여한 것은 선도학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지 15년이나 지나고 혁신학교 수도 253개로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전히 혁신학교에만 예산과 인사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은 공교육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혁신학교가 입시 경쟁 교육을 탈피하고자 했으나 학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로 혁신학교 설립에 저항하는 주된 이유도 학업 성취도 저하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새로 생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학부모인 입주민들은 혁신학교 절대 불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과 예비 학부모들의 면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직권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경원중학교가 마을 결합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며 자정까지 6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결국 학교 측이 지정 신청 취소를 결정했고 시교육청도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강동구의 강동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고 강동구 역시 지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던 서울 강남구 중산구와 송파구 송내중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일반 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경기와 충북 지역은 혁신학교 자체를 폐지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해 취소된 사례가 10건이 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들이 적극 추진해온 대표 정책이므로 정치적 필요성 문제가 줄곧 지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국교위 보고서에서도 혁신학교가 교육감 교체에 따른 가치 판단과 정책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의 혁신학교인 인원고등학교 사태는 혁신학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원고 마라톤 대회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로 구성된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은 교문 앞에서 학생은 정치적 노래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학수연 대표 학생은 그동안 학생들은 마루타나 다름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사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적 기계로 개조돼 자라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원고에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오늘의 결의는 학생의 정치, 의식, 사상, 이념 영역이 온전히 학생의 것임을 선포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치교사의 종속에서 스스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수연 대변인 학생은 교사들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학생을 혼내 다음 수업 시간에는 현 정부가 좋다는 발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개 돼지라고 일축했다라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 반복,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학수연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부 교사의 반일 구호 제창,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 등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원고 교장에게는 정치 사회적 현안 관련 행사와 수업 진행에서 학생 의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은 교사 초빙과 전임 요청 등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교사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어느 혁신학교에서 극좌적인 교장이 극좌적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극좌적으로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극우적인 교장이 극우적인 교사들을 모아서 학교를 극우적으로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반교육적인 일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소속 초중고 교원 30명 내외를 선발해서 성공회대, 한국교원대, 건국대, 세계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합니다. 등록금의 85%를 4에서 6학기 동안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 연간 예산 총액은 약 3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효원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공회대의 경우 신영복 함께 읽기, 북한사회 이해와 평화교육,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같은 특정 이념 성향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혁신교육에 적합한 내용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논란이 된 과목 중 하나인 신영복 함께 읽기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입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로 꼽은 인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인 더불어도 그의 저서 더불어숲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편향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으로 진보적인 교사들만 모아서 진보적인 내용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보수적인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으로 보수적인 교사들만 모아서 보수적인 내용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반교육적인 일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일반 학교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혁신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은 혁신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중시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과제입니다. 더구나 학력 저하 문제로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 문제까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일부 혁신학교들만 재정과 인사상 특혜를 주는 역차별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도 되었습니다.